구독, 좋아요, 댓글,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려요. 안녕하세요. 오늘 취업어때 진행을 맡은 연합뉴스TV 아나운서 한보선, MC 뽀송입니다. 오늘 취업어때 오늘은요, IT 인재가 되기 위한 스텝 바이 스텝을 알려주는 뉴가릿 시간입니다. 오늘도 함께할 두 분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이제 곧 민족 최대의 명절 추석입니다. 채윤쌤은 추석 연휴 어떻게 보내실 계획 있으신가요? 큰 계획은 없고 네. 그냥 강아지와 둘이 바다를 보러 갈까 생각 중입니다. 추석 연휴가 길잖아요, 이번에. 10월이 대체 공휴일이 돼서. 네. 그 6일 동안 강아지와 함께. 네, 그것밖에 없네요. 그렇군요. 인생이 그렇네요. 봄이는 잘 지내죠? 네, 건강하게 잘 있고 네. 지금 31kg가 되었습니다. 31kg. 네. 네, 알겠습니다. 네, 오늘도 유가릿에 IT 업계에서 일을 하고 있는 현직자분을 모셨거든요. 지금 앉아 계신데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자기소개 부탁드릴게요. 네, 저는 주식회사 시즐에서 스마트 공장 토탈 솔루션을 제공하고 있는 프로젝트 매니저 김희령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김희령님 모셨습니다. 희령님은 채윤쌤과 어떤 인연이 있으신 거예요? 저는 대학교 취업 동아리 모의 면접에서의 인연으로 시작되었는데요. 저는 취업으로 궁금한 거나 도움이 필요할 때는 첫 번째로 선생님을 찾을 만큼 제가 많은 도움과 배움을 얻어가고 있습니다. 네, 저희가 방송 전에 이제 듣자 하니 채윤쌤께서 희령 씨를 보시고 딱 바로 이 사람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셨대요. 어떤 이유 때문에 그런 생각이 드셨어요? 네, 우선 제가 모 대학에서 이제 면접 컨설팅을 했었는데요. 네. 먼저 면접 컨설팅 하기 전에 이제 이력서를 훑어보잖아요. 네. 근데 훑어봤는데 대학생인데도 불구하고 창업 경험도 있고 또 굵직한 제안서들도 많이 써본 경험이 있어서 이 친구는 뭔가 직관 에너지를 외향으로 많이 발산하는 친구구나. 굉장히 매력적인 친구다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꼭 보고 싶다고 생각했는데요. 딱 걸어 들어오는 태도와 그 말하는 태도가 너무 제 마음에 쏙 드는 거예요. 와. 네, 그래서 너무 마음에 들어서 연락처를 일부러 받아가지고 연을 계속 유지하고 있었습니다. 번호를 따셨군요. 네, 번호 땄습니다. 네. 이런 말씀을 또 이렇게 바로 들으시면은 굉장히 기분이 지금 좋으실 것 같은데 네, 기분이 어떠세요? 저는 좀 감동을 먹었고요. 제가 그 당시에 좀 많이 부족했던 것 같은데 제 가능성까지 함께 봐주신 것 같아서 기분이 너무 좋습니다. 네. 네, 실제로 희령님이 취업하시는 데는 어떤 도움을 주셨나요? 네, 희령님이라는 이제 좋은 사람을 계속 마음에 염두에 두고 있었던 찰나에 제가 근무하고 있는 헤드헌팅 회사에서 바로 PM인데 신입으로 채용한다는 조건으로 채용이 열렸었고 그래서 제가 상세 JD를 받아서 바로 희령님을 건네줬습니다. 그래서 그렇군요. 네, 가장 잘 맞는 직무인데다가 이제 신입 채용이 많이 없었기 때문에 열어주신 덕분에 이게 웬 떡이냐 했었던 거거든요. 그래서 희령님을 입사시킬 목적으로 이력서부터 자기소개서 그리고 면접 전날 면접 컨설팅까지 도와주었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네, 희령님은 어떠셨나요? 실제로 도움이 많이 됐나요? 네, 저는 가장 기억에 많이 남는 건 면접 컨설팅 때 받은 질문을 실제 면접에서도 받아가지고 우와. 놀랐던 기억이 있었습니다. 네. 그래서 입사 후에는 면접을 제일 잘 봤다고 칭찬까지 들을 정도로 정말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네,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자, 그럼 유가릿 오늘 희령님을 이렇게 모시고 어떤 이야기를 나눌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열려라 주제판! IT PM에 대해 알아보아요. 네, 유가릿 오늘은 IT PM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PM이 어떤 직무인지 궁금한데 설명 부탁드립니다. 네, IT 프로젝트 매니저는 회사의 도메인별로 맡은 업무나 해야 하는 일들이 조금씩 상이한데요. 그래서 통용적으로는 프로젝트의 계획과 실행에 대한 전반적이고 세세한 일을 한다고 생각해 주시면 편합니다. 주로 서비스에 대한 기획과 그리고 개발팀, 디자인팀과의 커뮤니케이션을 통해서 기획에 대한 트래킹, 유저 테스트나 VOC를 통한 서비스 고도화를 진행합니다. 사실 IT 기획자와 프로젝트 매니저는 사실 본질적으로는 다른 업무이지만 회사마다 함께 업무를 진행하기도 하며 다르게 부서를 만들어 함께 직무를 구분하기도 해요. 저희 회사의 경우에는 제조기업인 고객사별로 프로젝트를 관리해야 하는 특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드린 내용을 각각 고객사별로 프로젝트를 나눠 프로젝트 매니저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회사마다 구분 및 관리 방식이 다르기 때문에 PM이란 직무를 폭넓게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런데 이 PM이라는 직무가 IT 업계에만 있는 건 아니잖아요? 네, 맞습니다. 네, 건설업계 PM 같은 경우는 이제 건설 프로젝트의 기획, 설계, 시공, 감리, 분양
유지 관리 등 프로젝트의 초기 단계부터 최종 단계까지 이르기까지 그 사업 전반의 업무를 관리하고 보다 경제적으로 진행하기 위한 계획을 수립하고 실행하고요. 자동차 업계 PM이라면 차량 개발 프로젝트를 리딩하는 직무로 차량 개발과 관련된 목표를 수립하고 그리고 달성하기 위한 일정과 예산을 관리한다고 보시면 되고 뷰티 업계 PM이라면 소비자의 트렌드를 파악해서 부서와 협업해서 런칭까지 책임지고요. 만약에 IT 서비스 기획부터 런칭까지 모든 프로세스를 총괄하는 그런 총책임자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렇다면 IT 업계에서 PM 직무가 주목받기 시작한 건 언제부터였나요? 사실 PM 직무가 주목받기 시작한 건 최근인 것 같아요. 네, 네이버나 카카오, 쿠팡, 배달의 민족, 당근마켓 등 IT 기업이 빠르게 성장하면서 PM이라는 직업도 급부상했다고 생각하고요. 회사의 서비스를 기획하고 운영하는 PM의 매력에 사로잡혀 PM으로 성장하고 싶은 사람들도 최근에 급격히 많아진 것 같습니다. 네, PM이 되고 싶어하는 분들이 많아졌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희룡님은 어떤 면을 보고 어떤 이유 때문에 PM을 또 꿈꾸셨는지 궁금합니다. 네, 저는 프로젝트 매니저가 엄청 매력 있는 직종이라고 생각을 해서 선택했습니다. 프로젝트 중심에서 전체를 관리하고 고객과 솔루션 사이에서 큰 책임감을 갖고 있는 것이 참 매력적이지 않나요? 프로젝트 매니저는 계획과 실행에 있어서 책임을 갖고 있지만 그만큼 솔루션을 자기 자식처럼 생각하게 되는 것 같아요. 저는 개인적으로 PM은 매우 건설적인 직무라고 생각을 했고 저는 저의 건설적이고 계획적인 성향이 PM 직무랑 잘 맞다고 생각해서 선택을 하게 되었습니다. 네, 정말 그 PM 직무의 매력에 푹 빠져 계신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 PM이 되기 위해서는 어떤 자격이 필요한가요? 네, PM이 되기 위해서는 좀 큰 자격이 필요하다기보다는 자질이 가장 중요한 것 같습니다. 아직 우리나라에서는 PM 제도가 아직까지는 널리 정착되진 않았지만 대기업의 경우에는 보통 제품이나 서비스 기획자가 PM에 해당되기도 하고 중소기업이나 스타트업에서는 CEO가 PM 역할을 하기도 하고요. 예비 창업자도 마찬가지로 창업자 본인이 PM이라고 할 수도 있겠죠. 이처럼 PM은 사업의 성패를 쥐고 있는 중요한 위치에 있는 만큼 좀 몇 가지 자질을 갖추고 있으면 좋은데 무엇보다도 이제 아이디어를 구상할 수 있는 능력이 가장 중요하고 네. 시장을 분석하는 그런 통찰력, 분석력도 중요한 것 같고요. 그리고 이해관계자, 디자이너, 개발자들과 다양한 분야의 사람들과 협업을 해야 되기 때문에 커뮤니케이션 능력 또한 PM의 가장 중요한 자질일 것 같습니다. 네, 서비스 기획자 말씀도 하셨는데 IT 서비스 기획자와 PM은 또 어떤 차이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제가 생각하는 건 프로젝트에 대한 책임이 있냐 없냐로 차이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서비스 기획자의 경우 PM에게 업무를 할당받아 기획을 하게 되지만 프로젝트에 대한 총체적인 책임은 없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그러나 PM은 개발자의 업무 딜레이나 유저 테스트에서 안 좋은 결과가 나오면 그에 대한 막중한 책임감을 가지게 됩니다. 그렇군요. 네, 오늘 이렇게 PM이라는 직무에 대해서 알아보고 있는데요. 앞으로의 전망은 어떤가요? 네, 전망은 아주 밝다라고 오.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미국 최대 채용 사이트 글래스도어에서는 매년 유망 직업을 발표해요. 네. 그래서 2021년 결과에 따르면 PM은 3위를 기록했고 채용 공고 수는 이제 14,515개로 탑5 직무 중에 가장 많다라고 볼 수 있었었고 그리고 근 3년간 가장 연봉이 가파르게 상승한 걸로 봐서 이제 개발자보다 많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미국발 IT 업계 트렌드를 반영해서 한국에서도 PM 채용 수요가 늘어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고 또 꿀팁을 하나 알려드리면요. 그래스도어는 무려 10년 전에 이제 그런 개발자를 가장 이제 유망한 직업으로 선발을 했는데 이번에는 이제 PM으로 이제 선정을 한 거 보니까 앞으로의 전망이 좀 훨씬 더 긍정적이다라고 네.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저희가 사실 이 유가리 시간에 개발자분들 많이 오시고 이야기를 했는데 저는 문과생이어서 이렇게 거리감이 왠지 모르게 살짝 있었거든요. 근데 이 PM이라는 직무는 문과생도 가능하다고 하니까 더 친근감이 듭니다. 자, 문과생도 가능한 직무 PM에 대해서 알아보고 있는데요. 현재 희령님은 시즐이라는 회사에서 PM으로 근무를 하고 계신데 시즐 어떤 회사인가요? 네. 시즐은 제조기업에게 스마트 팩토리 토탈 솔루션을 제공하는 기업입니다. 현재는 프레스 산업에 특화된 제조 실행 시스템 MES를 제공하고 있는데요. 프레스의 실시간 모니터링으로 공정의 오류를 빠르게 감지하고 AI를 도입하여 프레스의 이상 파형을 감지해 불량률 개선을 도와줍니다. 시즐의 솔루션은 공정 현황 모니터링부터 데이터 기반 제조 관리, 공정 개선과 공장 관리까지 지원하는 원스톱 토탈 솔루션인 거죠. 네, 어떤 이유로 이 시즐이라는 기업에 지원을 하시게 됐나요?
네, 저는 시즐의 스마트 공장 솔루션의 매력을 느낀 것이 가장 큽니다. PM은 도메인 지식을 어떤 직무보다 가장 잘 알아야 하는데요. 그래서 지원하는 회사의 도메인이 정말 자기랑 잘 맞는지 생각해 보는 게 좋습니다. 저는 시즐이 일반 IT 서비스보다 단일의 고객사를 위해 커스터마이징하는 모습과 디지털 전환을 계속해서 꿰어낼 수 있다는 미래성의 매력적인 회사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또한 정통적인 기술을 주로 이루는 제조업에 AI, XR 등의 미래 기술이 연결되는 모습을 함께 이루고 싶어서 이쪽 도메인을 선택하였습니다. 네. 그러면 시즐에서 PM으로 일을 하는 거면 어떤 일을 하시는 거예요? 저희 시즐은 제조기업이 고객인 도메인입니다. 그래서 제 경우에는 고객사에 대한 프로젝트 매니징을 진행하는데요. 신규 고객사의 현재 공장의 작업 현황을 파악하고 이를 스마트화하기 위해 프로젝트를 설계하고 관리하는 업무를 진행합니다. 또한 기본 솔루션에서 고객사별로 커스터마이징이 들어가야 할 때 고객의 요청 사항을 파악하고 기획, 개발 관리, 유저 테스트, 배포의 전체적인 관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네. 그 외에도 VOC가 접수되었을 때 개발자와 협의하여 오류를 해결하고 이를 고객사에게 전달하는 업무와 프로젝트의 산출물을 관리하는 문서 작업 업무 등을 함께하고 있습니다. 네. 좀 복잡하고 하는 일이 어려운 것 같은데 PM이 되기 위해서는 이런 역량이 필요하다 하는 게 있을까요? 네, 저는 주로 이제 두 가지 메인 역량이 필요하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이제 첫 번째는 데이터 분석력입니다. 먼저는 이제 사람들 데이터를 바탕으로 이제 프로덕트를 기획하고 론칭 후에는 프로덕트를 개선하며 운영을 해야 해요. 그래서 프로덕트 근거는 데이터를 바탕으로 한 분석 및 판단에서 찾아야 합니다. 그래서 PM은 큰 데이터 덩어리에서 원하는 데이터를 추출하고 이를 이제 분석하는 정도면 충분해요. 그래서 많은 PM 분들이 SQL이나 파이썬 등 데이터 분석을 익히는 것도 이러한 이유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개발이나 디자인 관련 경험이 있으면 너무나도 좋습니다. 그래서 PM은 숲을 볼 수 있어야 합니다. 프로덕트의 기획부터 개발, 론칭 이후까지 일련의 과정을 직접 다 알고 팀원들과 보다 이제 정확하게 소통을 해야 되기 때문에 내가 뭔가 개발 지식을 갖추고 있다면 본인의 프로덕트를 더 깊게 이해할 수도 있고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알맞는 질문도 던질 수도 있고 함께 일하는 개발자의 시간을 함께 절약도 해줄 수 있다. 네네. 그러한 이유에서 개발 관련 지식 그리고 데이터 분석력 이걸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PM에 필요한 역량들 쭉 말씀을 해주셨는데 현직 PM으로 일하시면서 이런 역량이 또 필요하다 이렇게 추가하실 부분이 있다면요? 네. PM이 정말 하는 일이 많고 방대하기는 합니다. 추가한다면 아무래도 사용자를 잘 파악하는 것이라고 생각을 해요. 네. 사실 다른 업무들은 스킬의 영역이라면 대상 도메인의 사용자를 이해하고 만족시키기 위해 힘쓰는 건 도메인에 대한 많은 고민과 그만큼의 연구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외 나머지 업무는 배우다 보면 자연스럽게 늘어나는 역량이지만 고객 만족은 끊임없는 탐구의 역량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사용자를 위한 끊임없는 탐구, 이걸 가장 잘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PM이 되고 싶은 분들 앞선 내용들 꼭 참고하시면 좋겠고요. 자, 이번에는요. 희룡님의 케이스를 토대로 어떻게 하면 우리가 PM이 될 수 있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희룡님은 창업 경험이 있다고 말씀을 하셨잖아요. 어떤 창업을 하신 거예요? 네. 저는 관광 분야에서 스마트 여행 플래너와 1인 가이드 마켓을 창업했습니다. 1인 가이드 마켓은 여행 일정을 세워주는 가이드에 대한 재능 마켓이며 스마트 여행 플래너는 가이드와 고객이 사용하는 업무 프로그램이자 여행 보조 어플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네. 당시 창업과 프로젝트를 진행하면서 PM이 하게 될 업무를 많이 체험했던 것 같아요. 네. 실제로도 이렇게 창업을 했던 경험이 PM이 될 때 도움이 많이 됐던 것 같으세요? 네, 제 창업 경험은 아무래도 프로젝트의 주인의식을 갖기에 되게 큰 도움이 되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시즐에서는 VOC를 통해 오류나 개선 사항을 접수받을 때 가장 먼저 해당 히스토리를 파악하기 위해서 이전에 담당했던 PM분이나 개발자분에게 여쭤가면서 VOC를 해결했던 경험이 있는데요. 당시에 주인의식이 있다 보니까 고객사와의 커뮤니케이션을 진행할 때도 회사 입장에서 고객을 바라보는 마음으로 진행을 했고 상사분들께서는 이 부분을 가장 크게 칭찬해 주셨습니다. 네. 그러면 창업 말고도 또 어떤 경험들이 PM이 되는데 도움이 됐는지도 궁금해요. 네, 저는 되게 다양하게 많은 걸 했던 것 같아요. IT 서비스로는 총 4개를 기획했고 그리고 10여 개의 큰 수상들을 했는데요.
그 외로는 다양한 도메인 분야의 취직 가능성을 열기 위해서 환경 서비스, 교육 서비스, 관광 서비스 등 다양하게 서비스를 도전했었습니다. 특히 시즐의 스마트 팩토리 도메인도 대학 시절 창업 동아리를 활동으로 준비를 했었던 게 기억에 있는데요. 아마 이 준비가 지금의 시즐에서의 저를 만들지 않았나 싶습니다. 네, 뭐 창업도 했었고 뭐 여러 가지 활동도 했었고 정말 다양한 경험을 하셨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이렇게 다양한 경험이 있어야지만 PM이 될 수 있는 건가 또 그런 생각도 들거든요. 네, 솔직히 이제 PM 같은 경우는 이제 신입 포지션이 많이는 열리지는 않아요. 그래서 지원하시는 여러분들도 이제 채용 공고 열심히 찾아보시고 신입 포지션이 떴다라고 하면은 정말 반드시 지원하셨으면 좋겠고, 만약에 신입 포지션이 없다라고 한다면 먼저는 데이터 분석가로 지원하셔서 신입 채용을 그 이후에 이제 직무 전환을 고려하시거나 이제 개발자로 취업하신 다음에 이제 PM으로 직무 전환하시거나 그런 케이스가 있고요. 회사 제품과 고객과의 접점이 될 수 있다면 누구나도 할 수 있는 일이지만 반대로 말하면 어떻게 준비해야 될지는 살짝 어려울 수 있죠. 그래서 채용 공고는 열심히 먼저 찾아보자. 그거를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자, 이제 실전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PM이 되기 위해서는 자소서나 면접에서 어떤 점들을 어필하면 좋을까요? 네, 저는 자소서의 역량으로는 좀 3가지를 강조했으면 좋겠다라고 말씀드리는데요. 네. 첫 번째는 이제 문제 해결 능력입니다. 회사가 사람들이 어떤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지 그 문제를 정의하는 것에서부터 모든 것이 시작된다고 생각하는데요. 사람들의 데이터를 분석해서 인사이트를 도출하고 그들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지점을 찾아내야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프로젝트 경험 안에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어떠한 노력을 기울였는지를 좀 정확하게 체크를 해주셨으면 좋겠고, 그거를 또 자기소개서나 혹은 면접에서나 표현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두 번째는 커뮤니케이션 능력입니다. 그래서 여러 이해관계자가 모여서 프로덕트를 만드니까 이제 디자이너, 개발자, 마케터 등 모두 각자의 목표, 각자의 사정을 조율해서 그렇게 하나의 결과물을 만들어내는 그런 PM의 직군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또 각 경험, 대내외 활동 경험 중에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조율했었던 경험들을 잘 어필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세 번째는 일정 관리 능력입니다. 일을 순조롭게 진행시키려면 이제 일정 관리가 굉장히 PM에게는 필수적인데요. 기획했던 프로젝트를 계획대로 론칭할 수 있도록 스케줄을 짜는 일이 많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의 경험 안에서도 프로젝트의 개발, 구현했던 그런 내용보다도 여러분들이 이제 스케줄 관리를 어떻게 했는지, 사람들의 각자의 어떤 역할들을 어떻게 좀 분배하고자 했는지를 좀 중점적으로 적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자, 실제 PM 합격자에게 묻겠습니다. 자소서 어떻게 쓰셨나요? 네. 저는 채윤 쌤이 말씀하신 것과 거의 동일하게 썼는데요. 저는 해왔던 프로젝트가 어떤 사용자를 대상으로 어떤 솔루션을 도출했는지 이를 문제 해결 문항에 많이 썼었습니다. 제가 기획한 솔루션이 어떤 성과를 도출했는지 유저 테스트를 통해 나온 객관적인 수치를 표기하며 이야기를 풀어냈는데요. 그리고 협업 문항에서는 PM의 필수 자질인 커뮤니케이션 역량을 많이 풀어냈습니다. 아무래도 디자인팀과 개발팀 사이에서 업무를 맡다 보니 둘 사이에 간극을 맞춰 나가거나 기획을 잘 전달하는 역량, 이를 위주로 풀어냈던 것 같습니다. 네. 그런데 말씀을 들어보면 다양한 경험이 있어야 또 이렇게 자소서에 쓸 내용도 생길 것 같아요. 취준생들에게 경험을 쌓는 팁을 좀 알려주시겠어요? 네. 저는 프로젝트 하나를 완수해보는 경험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프로젝트를 하는 건 1인으로 진행해도 되고 개발팀과 디자인팀과 함께 진행해보고 싶을 때에는 개인적으로 인터넷이나 지인과 함께 대회를 목적으로 팀빌딩을 한다던가 교내 창업 동아리 혹은 대외 활동으로 연합 동아리를 들어갈 수도 있습니다. 아니면 실제 좋은 아이디어가 있다면 저처럼 예비 창업자로 창업을 해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소서는 이렇게 좀 들어봤고 면접은 어떻게 보셨어요? 네. 저 면접 굉장히 잘 봤던 기억이 있는데요. 네. 제가 가장 기억나는 질문이 하나가 있는데 대한민국에 있는 모기의 마릿수를 한번 말해봐라 하는 질문이었습니다. 저는 이게 PM으로서 이 질문을 황당하게 듣기보다는 네. 데이터로 접근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했는데요. 당시 모기가 있다라는 가정이 사람들이 모기로 인해 피해를 봤다라고 생각했을 때 모기가 있다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1인당 모기에게 물린 수를 평균을 내어 구해보면 모기의 수를 유추할 수 있다고 답변을 드렸고요. 또한 근사치를 구하기 위해서는 모집단의 수를 늘리고 지역별, 계절별 등의 세분화를 통해 대한민국 국민이 인지하는 모기의 수를 파악할 수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이런 질문은 정답이 없는 질문이지만 PM으로서 업무를 어떻게 수행할지 유추할 수 있는 좋은 면접 질문이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대한민국에 있는 모기 수를 말해보라고 하면 저는 정말 말을 못할 것 같은데 이런 질문은 어떻게 대답을 해야 되는 거예요? 저도 답변을 못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네.
이제 희령님처럼 정말 이렇게 데이터 분석력이나 어떤 이제 좀 넓은 것들을 볼 수 있는 그런 이제 시야를 갖고 있다면 대답을 잘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네. 그래서 제가 좀 이렇게 자질적인 게 정말 확인하는 게 좀 중요한 것 같아요. 내가 진짜 PM에 맞는지. 그래서 저는 이제 좀 두 가지를 좀 여러분들이 PM이 맞는지 아닌지를 좀 판단해 볼 수 있는 걸 두 가지를 체크해 보라고 하고 싶은데요. 첫 번째는 주어진 일 외에 좀 항상 다른 것을 찾아 나서는 사람인가를 좀 체크해 보라고 하고 싶고 두 번째는 좀 리더십이 있는 유형인가 이렇게 좀 추천을 한번 본인을 한번 되새겨 보라라고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네. 예를 들어서 웹개발 프로젝트에서 서비스에 대한 최종 목표와 그에 따른 가이드라인을 구체화하는 기획 단계를 건너뛰고 바로 디자이너에게 디자인 작업을 맡긴다면 제대로 될 수가 없겠죠. 그래서 사업 성과 연결지어 IT 제품 기획의 장기적인 목표와 이에 도달하기 위한 단기 작업을 함께 제시할 수 있어야 되기 때문에 내가 조금 활동하는 것들 중에 자꾸 이제 외양 에너지를 써서 자꾸 외부로 자꾸 활동을 많이 하는 사람인 건지 그리고 내가 사람들을 통솔하고 통제하는 것을 좋아하는지 그리고 이제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제 희령님처럼 데이터 분석력이 평소에 좀 시사 뉴스로 좀 즐겨보고 내가 경제 뉴스 좀 산업 전반에 대한 내용들을 자주 보는 걸 좋아하는 사람인지 그리고 그에 대한 통찰이나 생각을 정리할 수 있는지 그런 것들을 잘 할 수 있는다라고 느낀다면 꼭 PM 도전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렇다면 채영 쌤이 보시기에 저는 어떤가요? 저는 PM이 될 상인가요? 이제 아나운서님께서는 아나운서가 가장 천직인 것 어, 같습니다. 왜죠? 저도 리더십이 있는데요. 그거보다 이제 아름다운 외모와 말빨을 갖추셨기 때문에. 네, 그래서 좀 네. 아나운서에 가장 또 네. 잘 적합한 직업인 것 같고 잘하시고 계신 것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자, PM을 준비하시는 분들 이렇게 채윤 쌤이 알려주신 그런 방법들 한번 확인해 보시고 내가 PM에 맞는지 안 맞는지 한번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PM 선배로서 PM을 희망하시는 분들에게 이건 제발 멈춰! 하고 싶은 게 있다면요? 네, 제가 프로젝트 매니저를 준비하면서 같은 직무를 준비한 친구들을 많이 만났는데요. 내가 생각한 기획이 짱이야. 이게 바로 제일 멈춰입니다. 네, 생각이 아닌 데이터로 검증된 기획이 설득력과 논리력을 갖출 수 있습니다. 프로젝트의 시작을 위해 문제점과 해결 방안을 설정할 때 프로젝트 꼭 근거를 데이터화하여 해결 방안의 성과를 수치로 나타내어 이게 짱이야 라고 말하는 게 어떨까요? 네, 이렇게 오늘 취업 어때 함께 하시고 PM에 대해서 쭉 설명을 하셨는데 오늘 소감이 어떠신가요? 네, 제 직무를 다른 사람한테 알릴 수 있고 도움이 될 수 있다는 게 지금 굉장히 뿌듯한데요. 제가 또 이런 이제 경험을 통해서 제 직무에 더욱 열심히 임할 수 있다는 게 오늘 좀 마음을 되새긴 하루입니다. 네, 뭔가 초심을 또 되새기게 되고 그럴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일하신 지 얼마나 되셨죠? 지금 시즐에 입사한 지는 이제 2개월 차 되었습니다. 아, 2개월이요? 네. 와, 정말 2개월 차 정말 신입 병아리 PM이셨네요. 네, 맞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PM을 꿈꾸는 우리 취준생들을 위해서 취준생들에게 한마디 또 부탁드릴게요. 네, 제가 오늘 데이터 분석력을 많이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요. 개발이 좀 적성이 안 맞아서 PM으로 우회하는 그런 케이스를 이제 범하지 않을 수 있도록 내가 먼저는 사회 전반이나 경제 동향에 관심을 많이 갖고 있는 사람인지 그리고 내가 항상 논리나 근거로 설득을 잘할 수 있는 사람인지를 먼저 잘 판단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오늘 취업 어때 목요일 코너 유가릿. 오늘은 IT 기업의 프로젝트 매니저 PM 직무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세 줄 정리해 볼게요. 먼저 채연 쌤부터 해주실까요? 네, 세 줄 정리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PM의 수요는 앞으로 그리고 지금보다도 훨씬 늘어날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개발보다는 이제 말과 더 글에 강하고 그리고 논리적인 성격이라면 PM에 도전해 봅시다. 그리고 세 번째는 PM이라고 하더라도 개발 경험이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현직자 PM 우리 희령 님도 세 줄 정리 부탁드릴게요. 네. 첫 번째로 나만의 프로젝트를 만들어 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자신과 맞는 도메인이 무엇인지 찾아보고 도메인 맞춤 역량을 개발해 봅시다. 세 번째로는 항상 데이터를 기반으로 한 설득력을 갖춰봅시다. 네, 알겠습니다. 자, 취업의 마지막 퍼즐을 맞춰드리는 오늘 취업 어때 벌써 마무리할 시간입니다. 오늘도 내일도 취업 어때? 내일 오후 6시에 다시 만나요.